좋네.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를 이해하기가 제일 좋은 게 2차 함수가 제일 좀 좋긴 해요. 우리가 fx라는 식을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 정도 가려면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얘를 표준형 얘를 인수분해한 식은 x 빼기 1하고 x 빼기 3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를 표준형 바꾼 식은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평면좌표상의 y 이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 x절편 1하고 3이고 y절편이 3인 형태에서 그래프 기형이 그려진 형태. 이렇게 그려진 게 얘가 y 이퀄 fx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좀 접하는 형태는 여기서 전체 절대값 씌운 경우 y 이퀄 전체 다 절대값 fx를 우리가 씌워주게 되면은 얘는 0보다 작은 부분만 꺾여서 올라갈 거예요. 노란색 형태 그래프는 기존의 그래프를 좀 활용하면 여기서 내려갈 거고 얘가 그대로 접혀 올라가 보면 0보다 작은 것만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형태. 만약에 이제 좀 다른 형태에서 f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가 y 이퀄 fx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y 절대값을 씌워준다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범위만 꺾여 올라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혀 올리고 이런 형태. 그리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고 두 번째는 y 이퀄에서 이것도 조금 그래도 얘까지도 우리가 좀 쉽게 그리는 것 같아요. 절대값을 x에다 씌워준 경우 했을 때 이 경우는 그래프 형태가 첫 번째 경우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했을 때 얘는 y 이퀄 fx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렇게 될 거니까 이쪽 한쪽 면의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질 거고요. 그때 이 함수의 또 특징은 절대값 씌워줄 때 f의 절대값 x나 절대값 x나 f라는 식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x나 그러니까 x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건 서로 같을 거니까 얘나 함수값이 같지. 그렇죠? 같을 거.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도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무슨 함수였냐면은 얘가 우함수 특징이었고요. 우함수는 어디에 대칭이냐면 y축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또 이제 두 번째 경우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y 이퀄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y축의 대칭인 그래프니까 반대편에서 데칼코마니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x에만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그래프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그 y쪽에다 우리가 절대값이 그려졌을 때 y쪽에 절대값이 그려지고 fx가 얘가 그대로 있다.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경우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y 이퀄 fx야. 근데 fx인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니까 어느 쪽만 그려지면 y 값이 0보다 큰 쪽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 그렇죠? 얘가 특히나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 얘는 항아리 모양 그려질 건데 그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y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래프면 마이너스 y가 fx요. 그럼 y는 어떤 형태냐면 마이너스 fx지. 이렇게 될 거. 이렇게 그려질 거다. y 값이 0보다 작을 거고 y 이퀄 fx에서 y가 0보다 작아질 때 그래프. 얘가 꺾이는 게 아니라 y 이퀄 마이너스 fx니까 얘는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게 좀 안 와닿긴 한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다는 거는 y 이퀄 마이너스 fx가 0보다 작을 때로 그려질 거고 y 이퀄 fx에서 x축에 대해서 얘가 대칭인 그래프 모양이 될 거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항아리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게 조금 많이들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이게 얘랑 얘까지는 좀 접해 올린다 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고 절대값 x도 y축에 대팔 할 겁니다. 절대값에 y 들어간 거는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적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가 또 있을 거냐면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고요. 이 경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우리가 몇 쌍분면 그릴 거냐? 1쌍분면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경우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1쌍분면의 그래프만 이렇게 쭉 그려질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 x를 적용한 게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절대값 y에서 대해서 대칭한 게 x축에 대해서도 얘가 대칭.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질 겁니다. 1쌍분면 그리고 접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던 얘가 우리가 도형의 방식할 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했을 때 얘가 b가 되는 형태 그래프 그렸다 그러면 1쌍분면에서 x 더하기 y가 2인 거에서 이렇게 그려고요. 얘를 접고 또 접어서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1쌍분면 그리고 접고 접어서 그래프를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 개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1057번. 1057번. 이것도 이제 문제를 어떤 해결을 했다기보다 이게 조금 우리한테 좀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그려져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편하죠. 처음 문제 풀 때. y =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축 있고 x축 있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y = 얘가 fx다라고 그려졌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어떤 그래프? 얘는 제일 쉬운 형태죠. y 꼴에다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0보다 작은 쪽만 우리가 꺾여 올릴 거니까 우리가 찾는 그래프의 경우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4번에 답이 있겠죠. 부분 적용을 해봤고 이 문제에서 이제 비슷하게 아까 했던 것들 다 적용을 해보면 y = f의 절대값 x 이렇게 적용해서 얘를 또 그려보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냐면은 1사분면 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양수인 값들 그려주고 얘를 접어서 반대쪽으로 접힌 형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y에다 씌우고 얘를 fx를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은 y가 0보다 큰 것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접어서 그릴 겁니다. 만약에 절대값 y고 x에도 절대값 x가 그려져 있는 형태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거를 접고 접어서 이렇게 그릴 거고 얘를 또 이렇게 그리겠지. 지저분하다. 이렇게 그려질 거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바로 밑에 1058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찾아볼게요. 얘는. 얘도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절대값이 x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양수인 그래프 개형에서 얘가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져서 얘는 니은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이 y에다 절대값 있는 경우는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 거고 그거를 x축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렇게 해서 답이 기억에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유형 25 볼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시계의 그래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하나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절대값 예를 들어 x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했을 때 대수적으로 얘를 접근을 하면 첫 번째 경우는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두 번째 경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접근을 해서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그려질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양수니까 x 빼기 1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를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1,0을 지나갈 거고 왼쪽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 오른쪽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 그리고 두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x 빼기 1하고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경우를 우리가 몇 개로 나누게 되냐면 수직선상에서 1과 2가 경계값 그래서 경우를 모두 몇 개로 나눌 거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에서는 x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범위에서는 x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x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 나눠서 1보다 작으면은 다 음수니까 이때 값은 y 이퀄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2 돼서 플러스 3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때 경우는 얘가 플러스 y 이퀄 x가 1보다 크니까 x 빼기 1로 두 번째 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해서 1로 y 이퀄 1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양수니까 얘는 2x 빼기 3입니다까지 해서 식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식정리가 될 거고 얘를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은 얘도 경계가 되는 값들의 점들을 좀 찾아주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 1,1을 지나갈 거고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2, 또 1을 지나가요. 그렇게 돼서 왼쪽으로는 기울기가 2인 그래프 그리고 y 이퀄 1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기울기가 2인 그래프에서 뭐 이렇게 두 번 꺾여 있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쟤랑 좀 비교해서 같은 그래프야 같은 식으로 정리할 건데 y 이퀄 이번에는 절대값 x 빼기라고 빼기 절대값 x 빼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경우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y는 얘는 음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그리고 음수니까 음수 만나면서 플러스 x 빼기 2로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x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땐 양수니까 y는 x 빼기 1이고 플러스 x 빼기 2니까 이때가 2x 빼기 3의 형태로 그려질 거고 세 번째 경우에 해서 얘는 x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y 값이 얘는 x 빼기 1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1로 그려질 겁니다. 얘를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은 얘가 1까지는 마이너스 1로 쭉 갈 거고 마이너스 1로 해서 1까지는 갈 거고요.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2x 빼기 3이니까 기울기가 2인 그래프 그리고 이 넣었을 때는 1로 이렇게 쭉 그려질 거고 그리고 얘도 1로 해서 이렇게 쭉 그려지겠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x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는 부분이 여기 중간에 끼인 값.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0인 값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플러스 2인 거. 여기서는 중간에가 얘가 쭉 직선을 이어주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두 절대값 합액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꺾인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이 그렇고 절대값의 차가 그려진 경우는 쭉 가다가 뭐 이런 형태 그래프들이 좀 있고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벌써 몇 개를 식을 정리를 했냐면 절대값 씌워진 식을 3번 정리하고 얘도 3번 정리를 했어요. 매번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우리는 번거롭다 이거지. 그럼 얘는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하면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그리기 쉬운 것들은 그냥 점을 찍어주는 거. 경계가 되는 값이 1하고 2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은 1에서 1,1을 지나고 2,2를 지나고 다 양수일 때 기울기가 2인 직선 다 음수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리고 중간에 상쇄되는 거 이렇게 그려지겠지.
만약에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1을 찍었을 때 1, 마이너스 1이요. 2,1이요 하고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덧셈이 될 거니까 기울기 연결할 거고 양쪽에서는 x좌 1차항이 사라지면서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얘는 점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만약에 절대값이 3개가 됐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이 우리가 3개가 돼버리면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식을 정리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 경우가 벌써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4개씩에 대해서 4개항 우리가 다 정리해서 풀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좀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고 2니까 1,3 지나갈 거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고 1 되고 1 될 거니까 2,2를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3 넣었을 때 2 되고 1 될 거니까 3,3을 지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다 양수일 때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에서 그래프경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를 우리가 점을 찍어서 꺾인 점들을 찾아서 그래프경을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번거로운 식 정리를 좀 우리가 덜 할 수 있으면은 덜 해주는 게 우리가 좀 좋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절대값이 하나짜리로 좀 돌아가서 이제 얘가 좀 뭐하고 닮았냐를 좀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생각할 때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했을 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q, p, q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형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얘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y 이퀄 어떤 절대값 x 빼기 p에 플러스 q를 또 생각하면 y 이퀄 우리가 절대값 x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꺾인 그래프였고 x축 p만큼 q만큼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도 어떤 게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 p, q가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할 거고 여기서 꺾여있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하면 얘랑 얘가 두 개가 되게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겠지. 얘도 이 가운데 있는 축에 대해 대칭이고 얘도 가운데 있는 축에 대해서 대칭인 선대칭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최소값을 찾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함수하고 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다 풀 건 아닌 것 같고 밑에 161번, 1061번하고 1062번 두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문제만 풀어보고 같이 할게요. 1061, 1062.
자, 얘도 1061번부터 얘도 이쪽 그래프만 한번 C를 좀 찾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y 꼴 얘가 2x 빼기 4에 4 뺄 거니까 2x 빼기 8의 형태고 얘를 a로 두면 2x가 a 플러스 x는 2분의 1 a 플러스 8. 요점의 좌표가 2분의 1 a 플러스 8, a로 그렇게 되면은 요만큼의 거리가 여기서 2를 뺄 거니까 그죠? 이거 다시 쓸까? 다시 쓰자. 2분의 a 더하기 4가 낫겠다. 4, a 요만큼의 거리가 2를 뺄 거니까 2분의 1 a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걸 우리가 2배를 할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a 더하기 4 되겠죠. 높이에 해당되는 건 a에서 마이너스 4 뺄 거니까 높이의 거리도 a 더하기 4의 형태로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가 2분의 1 a 더하기 4의 제곱의 넓이가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얼마일 때면 얘가 18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a 더하기 4의 제곱이 얘가 36이고 a 더하기 4가 뿔마 6인 거죠. a 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양수 맞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음수인 건 밑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지. 양수가 돼야 될 거니까 a 값은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그냥 이제 단순하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1062번도 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이 3개짜리인데 우리가 이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조금 편하겠지. x 이꼴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제 그래프 개형이 마이너스 1일 때, 5일 때, 그리고 7일 때 꺾일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어떤 점을 지나갈 거고 그리고 5, 어떤 점을 지나갈 거고 7, 어떤 점을 지나갈 때 얘가 이제 꺾여져 가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겁니다 하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몰라도 최소값을 어디서 가질 걸 알고 있냐면 5에서 가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a는 5가 될 거고 a가 5일 때 그때 b 값은요 5를 대입하면 6이고 플러스 2니까 최소값은 8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13이 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식을 4개를 다 정리해서 풀 건 아니고 그래프가 개형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쉬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해봤어요. 그 B스텝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C스텝은 몇 개만 달아볼게. 풀으면서 갑시다. 163쪽에서 1063번부터 한번 해볼게. 교육청 기출은 다 달아봅시다. 1063번. 얘는 이제 뭔가 푼다기보다 조금 추측을 하는 문제라서 고민해서 답을 내면 좋겠지. 1064. 창문은 에어컨 틀긴 좀 그렇고 덥어.
정의역이 7개라는 거는 이제 정의역이 모두 8개인데 함수값을 받는 게 7개라는 거는 요 8개 원소 중에서 두 가지에게 선택받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있겠지. 이런 식의 예시를 들면 나머지는 하나씩 갈 거고, 두 번 받는 무언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선택받는 녀석 우리가 A라고 하고 선택받지 못한 녀석 우리가 B라고 하면 요 모든 함수값들 다 더했을 때 1부터 8까지니까 일단 다 더할 거야. 하나씩 다 가질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까지 다 더할 거고요. 그럼 선택을 두 번 받는 녀석은 얘는 한 번이 더 더해지겠고요. 선택받지 못하는 녀석은 얘는 이제 함수값에서 제외가 돼야겠죠.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합을 했던 얘가 42m까지.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거냐면 이 녀석부터 후보부터 추려봅시다. 얘부터 구해보면 A 빼기 B가 얘가 다 더하면 1부터 8 더하면은 4, 9, 36이니까 얘가 42 되려면 얘가 6이겠죠. 6이 될 거다. A에서 B를 뺀 값이 6이 될 거고 다조건에서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 뺀 게 6이라 그랬어. 그럼 두 원소의 차가 6이 되는 거는 1하고 7 또는 2하고 8밖에 없죠. 여기에 7이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8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갔을 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치역이 뭐가 될 거냐면은 1이 제외될 거니까 2에서 시작할 거야. 2에서 시작이 2, 3, 4, 5, 6, 7, 8까지 될 거니까 얘가 치역이 될 거고 치역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 떨어지죠. 그럼 8하고 2에서 온 거는 2가 제외될 거니까 2가 제외될 거야. 1, 3, 4, 5, 6, 7, 8이 두 번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치역. 여기서 오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얘는 7이 되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는 7이 두 번 선택받은 거고 의미를 따지면 7이 선택을 두 가지로부터 받은 거고 그 다음에 1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거고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떤 A 또는 B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으로 된다는 건 얘가 두 번 선택받는 녀석을 구하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두 번 선택받은 7이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끄럽게 사고가 잘 안 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결했다기보다는 후보를 좀 추려놓고 맞는 경우 우리가 찾아줘야 돼서 이제 약간 좀 추리하듯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라서 내가 좀 해결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이 또 있는 거고. 바로 밑에 1064번 얘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모의고사나 고등학교에서 좀 심한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요 1064번 같은 형태 문제를 좋아해.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랑 뭐 이렇게 해서 좀 섞어서 난 건데 얘를 한번 일단 사고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부담이 없어지면 조금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이 함수 문제들은 조금 해소가 좀 되는 게 많을 거야. 일단 얘는 한번 고민해볼게요. 1064.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해는 생각보다는 쉽고요. 디귿을 우리가 잘 구해주라 이런 문제긴 해요. 이거는. 한 5분 정도 고민해볼게. 1064.
문제 정보부터 좀 보면 hx를 이제 그래프를 갈라놨는데 fx가 a보다 작을 때라 그랬고, 그리고 gx 대신에 gx 더하기 b인데 얘는 y 꼴 gx를 x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그래프 개형이 될 거다. 이 정도까지 될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x축으로 a만큼 b만큼, 그러니까 a에다 어떤 값을 넣고 b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순서쌍, 대응이 되는 순서쌍을 우리가 a, b라고 하자. 이렇게 됐다. A,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가 a 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제 기억부터 보면 0,k를 넣었을 때 a에다 0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쭉 풀어 써주게 되면은 hx라는 식이 fx고, 그때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억, 그리고 f의 x 더하기 k꼴, g에 x 더하기 k꼴을 해서 얘가 x가 0보다 클 때, 보다 같을 때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로 개형을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fx니까 이미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 이미 뭐가 깨졌냐면은 1대1 함수가 깨졌죠. 됐죠? 그럼 얘는 이제 b 값에 뭘 집어넣던 간에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으니 기억은 우리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확인 작업이 되죠.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니은도 한번 니은은 직접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hx라는 그래프가 fx고 이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g에다가 x 더하기 4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x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도 그래프 개형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까지니까 어디까지 그려질 거냐면 여기까지 그려질 거야. 그래프 개형이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 그죠?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 그죠? x 더하기 4라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4만큼 평행 이동인데, 얘가 추계 방정식이 x 이꼴 1이고 여기서 추계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졌죠. 맞죠?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게 되면 얘는 요만큼이 여기에 붙겠지. 그렇게 되면서 그래프 개형이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가는 그래프 개형이 될 거다. 요 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럼 그려놓고 났더니 얘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1대1 함수가 됐죠. 그래프 개형이. 니은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그래프. 그렇죠. 직선은 아니고 이게 쭉 이렇게 뻗어가는 그래프. 그렇죠? 곡선이 돼서. 그래서 니은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놈이 이놈이 원소이다 돼서 니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프를 통해서 얘는 체크를 해줬고,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서 어떤 패턴인지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A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은 A 조건이 얼마만큼 어디까지만 갈 수 있냐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그치? 여기 넘어가는 순간 얘가 1대1 함수 깨지니까 이 A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얘가 또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냐면 경계값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쭉 왼쪽으로 가서 얘가 경계가 되는 값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그려지고 요 밑에서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 좀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값이 여기서보다 밑으로 가는 A 값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가도 여기서 가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만큼이 B요. 이만큼의 함수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함수값이 B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값이 어디냐면은 요만큼의 폭이 4였어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의 폭도 4겠지. 요 점의 좌표가 1이었으니까 1에서 4만큼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3값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우리가 범위를 정해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m이 될 수 있는 값은 몇 개 있냐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m이 마이너스 2일 때, m이 마이너스 3일 때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B 값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아까 우리가 구했어요.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얘가 4만큼 이동해서 겹쳐져야 됐었고, 그래서 이때는 B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4가 될 거다. 4가 될 거고, 그래서 M 더하기 B는 뭐가 될 거냐면 3이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값이 하나가 나올 거고, 원소 하나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는 원소는 M 더하기 B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조금 이따 할게. 얘가 조금 복잡하고, m이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요 값이야. 요 값이 여기서 출발할 거고, 마찬가지 b 값이 4만큼 이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겹쳐져야 1대1 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b가 뭘로 나올 거냐면 그래프 통해서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m 더하기 b를 구하라고 여기서는 1이 값이 나오겠죠. m이 2일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떤 점을 찾아줘야 될 거냐면은 F2를 찾아줄 거. F-1을 찾아줄 거. F-1을 찾아주면은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이죠. 이 값하고 어떤 값이 같을 거냐면 gx. gx가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이 되는 값. 그럼 x제곱이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이때 x 값은 얼마로 나올 거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1 플러스 마이너스 2, 얼마가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그때 이제 gx에서 갖는 값은 이 값 아니면은 이 값인데, 이때의 x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때 x 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여기 겹치도록 이동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거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마이너스 2에서 1 플러스 루트 3을 뺀 꼴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게 아닌데 마이너스 방향 갈 거니까 이 차이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 차이를 그냥 구하면 될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 돼서 이때의 b 값은 3 더하기 루트 3 되겠죠. 이때의 b 값은 3 더하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m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때 원소는 1 플러스 루트 3이 얘가 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니까 5 더하기 루트 3꼴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도 맞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좀 대수적으로 그리면 이렇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좀 확인을 좀 해주면 조금 뭘 연산해야 될지가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개형이 이렇게 된 그래프하고 이렇게 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m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에서 이만큼이 4인 거 이동시켜서 얘가 얘랑 같아졌을 때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 이꼴 2에서도 우리가 구해준 거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1이고 이때 함수값이 같은 값을 찾아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줬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줘서 얘가 1 플러스 루트 3, 1이죠. 3인가? 1 플러스 루트 3, 1이었으니까 이만큼이 얘가 b값이 됐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던 개형은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얼마를 찍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길이 같을 거니까 이 길이가 4인 걸 통해서 얘랑 얘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찾았고, 실제로 연산하는 거는 여기서만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연산이 있었다. 그렇죠? 나머지 풀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방금 설명을 쭉 들었던 것들을 스스로 풀면서 실천을 좀 해봐요. 실천을 해봐서 그러니까 한 문제 속에서 들어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서도 찾아줘야 되고,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될 때의 요 0을 넣었을 때에서 이 경계값이 어딘가를 찾아줘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 마이너스 1 경계값이니까 처음으로 얘가 원소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4다를 니은 통해서 확인을 해준 거고, 기억하고 니은을 통해서 얘가 어떤 문제인지 좀 파악을 했으면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 요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거는 디귿을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해준 거. 그러니까 디귿을 푸는 요령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에서 이 세 가지에서의 A값을 줬으니까 그때의
B값들 3개를 한번 구해봐서 맞는지 확인을 하시오. 그렇게 학습이 된 거.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스템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기니디 문제라고 그래요. 기니디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의 패턴이 학교 내신에서 좀 학교 선생님이 좀 별 생각 없이 냈거나 좀 일부러 이 순서를 뒤튼 경우는 문제 자체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교육청이나 이제 기관에서 보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보통 이 순서를 좀 맞춰줘.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고 파악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은 디귿을 풀어라니까 기억 니은이 약간의 힌트고 디귿을 문제를 풀어보시오. 이렇게 된 형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기억하고 니은을 통해서 얘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한 거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푼 거는 디귿을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3개가 모두 맞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면서 시중교재에서 개념서나 유형서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차곡차곡 잘 쌓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안정되게 성적이 나오려면은 이런 문제를 학습을 피하면 안 되니 그래야 이제 조금 뭐랄까 그렇구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문제는 한번 집에서 복습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고. 자, 넘겨서 어떤 을 해보냐면요. 1070번 한번 해볼게. 얘도 교육청 기출인데 앞에 1064보다는 착해요. 훨씬.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용감하게 풀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형태니까 1070번은 1070번 이거 한 문제 더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도 제가 함수가 좀 갈리는 형태여서 얘도 해보는 형태인데, 근데 fx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 한 줄은 좀 쉬워. f를 1에서 f를 거쳤을 때 얘는 a 더하기 1로 갈 거고, a 더하기 1이 되는 순간 얘는 a 값보다 커질 거니까 g에다 대입했을 때 얘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로 해서 얘는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죠. 결정해서 있고요. 두 번째에서 g에다 넣을 건데, 그러니까 g에다 넣는데 4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a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클 때, 4보다 크게 되면은 얘는 4는 a보다 작을 거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8 빼기 6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2에서 f를 넣었을 때 얘가 a 더하기 2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개의 값에 합을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이고요. 얘가 57이 될 때의 값이요. 그럼 a 제곱에다가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54가 0이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a 더하기 9하고 a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9 또는 6인데 a 값이 4보다 크다 그랬으니 6을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값을 구했고, 그렇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4에서 g로 갔을 때 4가 a보다 크거나 같으니 밑에 식을 선택할 거니까 16이 될 거고, 16은 또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또 제곱하면 괴롭다. 16제곱 얼마냐? 256인가요? 256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얘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a에다가 256을 더하면은 257 될 거고, 얘가 57이 될 때 값을 구하시오. a 제곱 더하기 2a에다가 플러스 200인가? 200이 0입니다. 얘는요 얼마냐? 차이가 2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보네. 나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는 F에다 집어넣는 거지. F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6 되겠죠.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는 잘못을 구했습니다.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A 더하기 16을 더하는 게 얘가 57이죠. A 제곱 더하기 3A에다가 17이고 57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인가요? 그 0이요. 근데 얘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A 더하기 8하고 a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8 또는 5인데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이너스 8을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모든 값의 합이 s고 마이너스 2니까 10s 제곱은 얘는 40입니다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이제 갈라지는 게 얘는 결정이 나니까 요거 두 개만 우리가 갈라주면 되는데, 그 경계값이 4죠. 4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것만 우리가 침착하게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육청 기출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 문제야. 1072번 한번 고민해서 한번 해볼게요. 1072번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일단은 4분 정도 풀어보고 2교시 시작하면서 풀이를 할게요.